예나 지금이나 비중과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마블의 재간둥이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마블 히어로들 중 유독 스파이더맨에게 달라붙는 비운의 꼬리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의 저주라고 불리는 징크스입니다. 여러분께 3의 저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영화나 게임 등 시리즈물이 유독 세 번째 작품에서 부진한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마블에서 천하무적 흥행을 자랑하는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가 유독 3편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불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는 소니에서 제작한 샘 레이미 감독의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무려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1편은 아직도 대부분의 팬들에게는 최고의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로 평가받는 명작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찌질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던 피터 파커가 어느 날 우연히 스파이더맨으로서의 능력을 얻게 되면서 그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피터는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슈퍼히어로로서의 책임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으로 고뇌하는 과정을 아주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여준 명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2는 영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피터 파커가 학업과 생활, 그리고 사랑에 소홀해야 했던 스파이더맨의 활동에 갈등과 고뇌를 겪고 결국에는 평범한 삶을 선택하지만, 메인 빌런 닥터 옥토퍼스의 사악한 계략에 맞서기 위해 다시 스파이더맨으로서의 극적인 활약으로 시민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며 한층 더 성장한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잘 담아낸 작품이 되었죠. 참고로 그 평가는 1편보다 더 나은 후속편이란 칭호를 얻을 만큼 팬들과 대중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샘 레이미 감독의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1편과 2편 모두 굉장한 호평을 받으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하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3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3편을 마지막으로 감독과 배우들이 하차하게 되면서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영화 제작에 있어 소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사사건건 샘 레이미 감독과 마찰이 빚어지며 좋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스파이더맨 3는 등장인물들의 난잡한 삼각관계, 그리고 뉴고블린, 샌드맨, 베놈, 즉 너무나도 많은 빌런들의 출현, 사랑과 우정, 그리고 복수에 대한 복잡한 스토리 전개가 단 한 편의 영화 속 러닝타임에 이 모든 것을 풀어내려다 보니 당연히 이야기의 흐름과 몰입도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안타까운 결과물로 탄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게 샘 레이미 감독의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3의 저주를 맞이하며 시리즈의 서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3의 저주를 맛본 소니는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피터 파커 역의 앤드류 가필드와 그웬 스테이시 역의 엠마 스톤이 주연을 맡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리부트되어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힘차게 출발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은 원작인 마블 코믹스판 스파이더맨의 캐릭터 성격을 고스란히 닮았다는 칭찬을 받으며 깔끔한 이야기 전개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잘 풀어나간 것은 물론 메인 빌런의 압도적인 모습과 여운 있는 마무리까지, 비록 트릴로지 스파이더맨의 성적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래도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시리즈의 리부트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소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었을까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3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뭔가가 너무 많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피터의 난잡한 심리 상태, 여자친구 그웬 스테이시의 영국 유학, 그 와중에 가쁜 빌런 일렉트로와 친구 해리 오스본의 갑작스러운 그린 고블린, 그리고 소모된 빌런 라이노까지. 이쯤 되면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에 있어서 3의 저주란 단어는 작품에 3명 이상의 악당이 등장하면 걸리는 저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트릴로지 스파이더맨 3와 똑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에 너무 많은 사건과 주제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벌어진 난잡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이야기 전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죠. 그 결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3편까지 제작하기로 되었으나 2편의 부진한 흥행 기록을 계기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의 제작이 무산되며 또다시 3의 저주가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시리즈들이 3의 저주로 망하게 되고 갈 곳을 잃은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에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소니와 디즈니의 비밀스러운 협상의 결과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스파이더맨은 첫 번째 단독 영화인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그 후속작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대박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나 때는 2019년 8월 20일 디즈니와 소니 사이에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의 수익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참혹한 기사가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소니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박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파이더맨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3의 저주가 또다시 찾아온 거죠. 그리하여 속편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며 세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져있을 무렵 2019년 9월 26일 디즈니와 소니의 재협상을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3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피니티 사가를 종료하고 페이지 4에서 스파이더맨의 후속작 촬영 계획이 하나 둘씩 진행될 무렵 2020년 전 세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반 생활은 물론 문화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렇게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의 세 번째 속편 촬영이 연기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의 세 번째 시리즈는 왜 이러한 난항들을 겪는 걸까요? 개봉하게 되면 작품의 부족함으로 흥행 실패로 이어지고 3편 제작 단계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무산되어 버리고 이제 하다못해 인류의 재앙과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촬영 연기까지. 이쯤 되면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는 정말로 3의 저주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최근 결정된 소식으로는 마블에서 제작하는 스파이더맨의 세 번째 영화의 개봉일이 원래의 개봉일보다 약 5개월 정도 늦어진 2021년 11월로 변동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개봉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가 3의 저주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물론 성공적인 작품성으로 최고의 흥행 성적도 받았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스파이더맨에게 가혹하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3의 저주의 연관성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